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닛산의 중형 세단 알티마인데요. 사실 최근 닛산에게 차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시장에서 뚜렷하게 주목받는 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알티마 볼륨 모델인 만큼 그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데요. 저희가 5세대 알티마를 맞았던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6세대까지 나왔다니 세월의 흔적을 많이 느끼게 되네요. 눈으로 봤을 때도 기존과 달리 뭔가 좀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눈에 띄는데, 네, 과연 6세대 알티마가 어떤 매력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알티마가 6세대로 진화했습니다. 알티마는 1992년 처음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600만 대 이상이 팔린 닛산의 대표 모델인데요. 특히 2017년과 2018년에 국내 대중 수입 가솔린 세단 판매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V모션 2.0 컨셉트의 특징을 이어받아 세단이지만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저희 팀 내에서도 호평이 많았는데요. V자 그릴이 더욱 대담해졌고 여기에 부메랑 형상의 헤드램프로 날카로운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범퍼 디자인도 스포티하죠? 측면부는 굵은 캐릭터 라인을 비롯해 독특한 형태의 C필러 디자인으로 멋을 냈습니다. 후면부도 전면부의 특징을 이어갑니다. 부메랑 디자인 특징이 반영된 리어램프와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범퍼가 다부진 인상을 보여줍니다. 동급 경쟁 모델과 달리 2.5리터 모델에도 듀얼 머플러와 디퓨저 디자인을 갖춘 것이 특징이고요. 신형 알티마는 실제로 봤을 때 꽤 낮아 보이는데요. 기존 모델과 비교해 25mm 길어지고 25mm 넓어졌으며 30mm 낮아졌습니다. 이중 휠베이스도 50mm 길어져 공간적으로도 더욱 여유로워졌습니다. 외관만큼 실내 변화도 큰데요. 함께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졌죠? 대시보드도 낮추고 수평적으로 넓게 뻗도록 만들어 시각적인 안정감도 줍니다. 우드 트림 장식도 촌스럽지 않고 도어 패널의 윈도우 조작부는 카본 느낌이 나도록 마감했네요. 못생겼던 스티어링 휠이 보기 좋게 바뀌었는데요. D컷 디자인 덕분에 젊은 스타일이 강조됩니다. 시동 버튼은 기어 레버 옆으로 자리를 옮겼네요. 계기판에는 7인치, 센터페시아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를 쓰는데 정보 전달 부분에서도 좋은 면을 보여줍니다. 다만 8인치 크기가 요즘 동향보다 조금 작은 느낌이네요. 센터페시아는 기존의 감압식에서 정전식으로 패널이 변경됐는데 난반사 문제나 조작성도 개선됐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도 있고요. 다만 자체 내비게이션이 없어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중력 시트는 등받이 부분의 쿠션감을 2단계로 나눠 장거리 운전 때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통풍 기능이 없네요. 뒷좌석은 넉넉하죠? 루프라인 디자인으로 헤드룸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성인 남성도 편안하게 탈 수 있었습니다. USB 충전 포트도 갖췄고요. 대신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분리형에서 일체형으로 변경됐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무난하죠? 시트 폴딩도 가능합니다. 잠시 신형 알티마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들을 들어볼까요?
편의 및 안전 장비도 보강되는데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인텔리전트 디스턴스 컨트롤, 자동차와 보행자까지 인식 가능한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 등이 탑재됐습니다. 다만 인텔리전트 디스턴스 컨트롤은 정차 후 해제되고 차선 유지 기능은 스티어링 휠 보정이 아닌 브레이크 작동 방식을 써서 다소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는데요. 화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의 9개 스피커가 장착됩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풍부한 음색을 보여줍니다. 토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에 이어 알티마까지 모델 체인지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들의 진짜 전쟁이 시작될 텐데요. 신형 알티마가 어떤 완성도로 돌아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닛산 알티마. 신차인 만큼 여러 가지 변화들이 눈에 띄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디자인의 변화, 네, 인테리어도 조금 더 젊어진 느낌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기존 모델이 뭔가 대중적이긴 했지만 너무 대중적이다 보니까 이 연령대를 조금 넓게 커버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쉽게는 평이하다는 얘기겠죠. 반면 현 세대 모델은 조금 더 젊은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알티마의 변화에 대해서 김선웅 기자에게 잠시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모든 제조사가 그렇지만 신모델이 등장하면 완전히 새로워진 부분을 강조합니다. 닛산도 신형 알티마를 이름만 동일하고 완전히 달라진 차라고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럼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파워트레인 구성을 보면 2.5리터 엔진과 CVT 변속기를 그대로 사용한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엔진은 80%가 새로운 부품을 사용하거나 다시 설계됐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로는 리버스 헤드라는 것이 적용됐는데 왕년에 튜닝 좀 하셨던 분들은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기존 엔진은 흡기 부분이 엔진과 캐빈 중간에 위치했고 배기 부분은 엔진룸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공기를 흡입하고 배출하는 통로를 직선화시킨 건데요.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는 대관령을 지나야 했던 길이 터널로 뚫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분사 시스템은 당연히 있고요. 텀블 유동을 만들어 주도록 설계한 밸브 디자인, 실린더 벽면을 특수 코팅하는 것은 물론이고 엔진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가변 오일 펌프도 갖추고 있습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엔진 마운트 위치를 낮추고 엔진룸도 새롭게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체감상으로도 듣기 싫었던 소리들이 많이 정돈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엔진을 살짝 기울여서 무게중심을 낮추는 것은 타사들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변속기는 신형 알티마를 통해 한 번 더 발전시켰습니다. CVT지만 락업 구간을 넓혀서 엔진의 동력이 보다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셰시도 바뀌었습니다. 후륜 댐퍼를 기존의 트윈 튜브 타입에서 모노 튜브 타입으로 바꾼 것인데요. 트윈 튜브가 승차감 위주로, 모노 튜브는 주행 성능 위주라는 성격을 미뤄봤을 때 이번 알티마가 지향하는 방향이 얼마나 확실한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스티어링 시스템은 기존의 전기 유압 방식에서 전동식으로 변경됐는데요. 정확히는 듀얼 피니언 방식인데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서 조작을 할 때 힘도 적게 들고 특유의 소음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번에 신형 알티마가 등장하면서 일본의 3사 중형 세단들의 특징들이 더욱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토요타 캠리는 높은 연비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젊어지고자 노력했고, 혼다 어코드는 스포티함을 유지하면서 다운사이징과 무난함에 조금 더 집중했습니다. 닛산 알티마는 대놓고 스포티함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 세 모델을 함께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특히 기존에 아쉬움이 됐었던 스티어링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직접 주행에서 얼마나 영향을 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닛산 알티마와 함께 달려볼까요?
그 전에 임시적으로 주행 안전장치는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계기판에서 UDC를 해제할 수 있고요. 변속기는 D 또한 L 그리고 D에서 스포츠 모드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D에서 스포츠 모드를 선택해서 지금 계기판에도 DS라고 떠 있죠. 현재 이 상태로 주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경쾌한 그런 느낌이 많아졌는데요. 뭔가 조금은 좀 나이 있게 느껴지는 토요타 캠리조차도 이번 세대에서는 조금 젊은 느낌을 강조하고자 또한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고자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혼다 어코드도 여전히 스포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알티마까지 이와 같은 그룹의 가세를 하면서 어떤 일본계 모델들이 조금은 역동적인 그런 분위기를 내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디커 스타일 상당히 좋은데요. 변속기가 CVT이다 보니까 어떤 탄력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점이 있지만 빠른 달리기를 할 때 이 RPM을 계속적으로 높게 쓰는 데는 조금은 한계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패들이 달려있으면 이런 주행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현재 2.5 테크 사양에는 패들이 장착되어 있진 않습니다. 엔진은 184마력 2.5리터 배기량에서 출력을 뽑아내고 있고 최대 토크는 24.9kgm로 알려져 있는데요. 엔진 자체 어떤 효율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이 엔진이 배기량은 같지만 사실 닛산에서는 내부에 들어가는 부속의 한 80% 정도를 바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별로 궁금해할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효율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직접 돌아올 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번 모델이 보여주는 가속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8초대를 마크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5세대 알티마의 기록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1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네, 같은 배기량에서 어쨌든 효율성을 자아냈다는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량화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이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변속기는 CVT를 사용하는데 역시 이 CVT 쪽에서는 노하우가 많은 브랜드답게 상당히 탄력성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저속 구간에서도 이 아쉬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응성을 개선했다는 점이 좋고 적정 수준까지 고RPM을 유지해서 이때 마치 자동 변속기를 다루는 것처럼 로직을 만들어서 이질감을 없앴다는 것도 좋습니다. 자트코에서 사실 이와 같은 디스템 로직은 예전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어떤 내부의 끈끈함이라고 할까요? 닛산 차에 들어갔을 때가 조금 더 좋은 매칭을 보여준다고 느껴지네요. 참고로 이제 L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D 모드에서 주행을 할 때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놓으면 현재처럼 RPM이 쭉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효율성을 위한 것이겠죠. 여기서의 효율이란 동력 성능보다는 연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떤 달리기가 지속되는 상황, RPM이 조금 더 유지가 되면 엔진 브레이크를 비롯해서 어떤 달리기 측면에서 유리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때는 임의적으로 이 변속 레버를 L 쪽으로 돌리게 되면 RPM이 일정 수준으로 떠 있게 되는데 어떤 고정된 RPM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떤 빠른 가속에서의 탄력성은 없지만 어떤 엔진 브레이크의 활용, 내리막 주행 이런 환경에서는 현재 모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평상시에는 D레인지에서 조금 빠른 그런 주행을 한다면 요 DS 모드 사실 이 변속 레버 밑에 조그맣게 달아놓고 별 티도 안 나기 때문에 설명을
누군가 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버튼이 있는지도 모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이번 알티마에서 마음에 드는 것, 처음 타고 나서 놀랐던 것이 핸들링인데요.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앞서 이제 김선호 기자가 뭐 서스펜션에 뭐 모노튜브를 쓰고 뭐 그게 뭐 그리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한 어떤 성능의 변화, 어떤 체감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것들인데 현재는 분명히 조금 더 날카로운 그런 알티마만의 개성이 나와서 좋습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어떤 그 감각적인 부분, 또한 핸들링에서 위에 서고 있는 업코드가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5리터 모델, 뭐 사실 이 위로도 이제 VC 터보 엔진, 2리터 터보 엔진을 쓰는 알티마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성능에 대한 부분은 2리터 터보 버전에서 논하기로 하고, 어쨌든 대중성이 짙은 2.5리터 자연흡기 모델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좋게 다가오네요. 코너링 성능도 제법 괜찮은 편인데요. 스티어링 휠을 부드럽게 감으면서 기본적인 운동 특성 자체는 약한 언더스티어를 띠게 되는데 차체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튜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도 적정한 승차감을 만들어 주면서도 또 버티는 부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밸런스 차원에서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닛산이 그래도 뭔가 작정하고 차를 만들었다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잘 나가는 토요타 캠리, 또한 어떤 혼다 어코드가 상당히 부러웠던 모양이죠. 이번 알티마는 사실 2.5리터 모델을 기준으로 토요타 캠리와 비교를 한다면 캠리보다는 알티마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어떤 완성도 부분, 특히 토요타 캠리는 저속 구간에서 뭐 정체했을 때 엔진의 어떤 그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내로 전해지고 또한 저속에서 스타트할 때 이 변속기 특성 때문에 조금은 답답한 그런 모습을 비출 때가 있는데, 현재는 시내 주행을 비롯해서 어떤 환경, 뭐 가다서다를 하던 그런 환경에서도 탄력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타는 입장에서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알티마에 손을 들어주게 되네요. 어떤 그 코너링에서도 조금 더 빠른 모습이 비춰지는데, 서스펜션에 대한 튜닝도 상당히 잘 되어 있지만 타이어도 상당히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리스톤의 이 트란자 T005A 이런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타이어에 대한 테스트를 지난해 진행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 타이어가 보여주는 성능과 경쟁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이제 프리미엄 라인의 타이어를 5위 타이어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인데요. 거기다 어떤 그 미국형을 베이스로 하는 만큼 이런 5위 타이어가 국내 사양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도 상당히 뭐 신선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조용하고 성능 좋은 타이어를 이렇게 받게 되셨으니까 만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타이어가 보여주는 성능 덕분에 코너링에서의 이점도 경쟁사 모델들을 압도한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사실 뭐 타이어의 중요성이라는 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알티마의 제동 능력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최단거리는 38m대 초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들과 한번 볼까요? 의외로 이 제동 시스템에서는 분명한 이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또한 테스트 반복에 따라서 이 제동 거리가 늘어나더라도 최단 이제 1.5m. 사실 이제 1.5m라는 것 자체는 어떤 그 평균적인 수준에 불과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40m를 넘는 모습은 거의 보여주지 않았던 만큼 이 시스템에 대한, 일상에서 이용하는 세단으로서의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데 이번 닛산 알티마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모델이 국내 시장에 들어왔는데요.
네, 올 초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인피니티 QX50에 들어갔던 만족도 높았던 VC 터보를 채용한 최상급 모델인데요. 네, 이번에는 VC 터보 엔진을 장착한 알티마인데요. 패들이 달려있다 보니까 좀 더 엔진 힘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연초에 들어보고 오랜만에 들어보는 VC 터보 엔진의 이 독특한 사운드, 조금 인위적이긴 한데 그래도 재미를 높여주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이 현대기아차의 이제 일부 엔진도 약간은 그 사운드를 좀 들려주는데 그보다는 현재 닛산 쪽의 사운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하네요. 뭔가 그 예전에 골프 5세대 GTI 쪽의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와 유사한 그런 느낌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다른가? 네, 바로 엔진이 다르죠. 앞서 테스트했었던 2.5는 자연흡기 엔진을 기초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변 압축기 엔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 인피니티 QX50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럼 복습하는 개념에서 잠시 VC 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개념을 통해서 압축비를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의 폭은 대략 27cc 정도가 됩니다. 물론 뭐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압축비가 달라진다는 것, 이를 통해서 어떤 효율성 또는 퍼포먼스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터보차저 엔진 뭐 어떤 튜닝을 하거나 이랬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압축비를 많이 낮췄었죠. 현재 이 VC 터보 퍼포먼스를 내야 될 때는 최대 8:1 수준까지 압축비를 낮추게 됩니다. 반면 이 효율을 추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이제 14:1까지 압축비를 조정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이어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현재 VC 터보가 갖는 매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엔진의 회전 질감도 상당한 이점이 되는데 뭐 4기통 엔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잠시 여기서 안에 구조를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다른 엔진과 달리 커넥팅 로드의 움직임이 훨씬 제한적입니다.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진동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회전 질감을 높여주는 그런 이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뭐 재미없는 엔진 얘기는 이쯤에서 하기로 하고 조금 더 궁금한 분들은 저희 팀이 제작한 인피니티 QX50 편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엔진은 252마력의 최고 출력을 낼 수 있고 최대 토크 38kgm대를 갖게 되는데 체감적으로 본다면 그것보다는 약간 그 토크감이 떨어지긴 합니다. 정확히는 다른 엔진들이 이제 초반부터 이렇게 좀 어느 수준 일정하게 이렇게 토크를 끌어오는 그런 모습이라며 현재 이 VC 터보는 어떤 영역 이후, 정확히는 4000rpm대에 진입한 이후에 토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때문에 그 위에서의 영역을 계속 이용한다면 이 가속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지만 거기서 조금 이제 하향된 상태, RPM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영이 될 때는 어떤 그 가속에 대한 만족감이 살짝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현재는 제가 이제 패드를 사용해서 매뉴얼 모드에서 제어를 하고 있지만 어떤 B 모드 혹은 이제 DS 모드에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이 RPM을 써주기 때문에 일반 주행에서는 굳이 뭐 패들보다는 이 자동 모드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2.5 모델 그리고 현재 모델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우선 외적으로 봤을 때 두 모델을 놓고, 자, 전면부 차이 없죠? 측면부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차이를 찾자면 이 2.5L 모델에는 17인치 휠, 현재 보시는 것 같은 17인치가 매칭이 되고 2L 버전에는 19인치가 사용이 됩니다. 타이어의 너비 역시 다른데요. 215mm급 그리고 현재 2L 터보에는 235mm급이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가 자그마하게 달려 있는데요. 그래도 이 자그마한 것 하나 달리고 안 달리고의 차이가 의외로 크게 다가오네요. 외관에서의 변화는 이 정도고요. 실내에서의 변화를 꼽자면 아까는 보이지 않던 패들이 생겼습니다. 패들이 생겼기 때문에 차를 조금 더 재미있게 다루는 그런 이점이 생겼는데요. 특히 이 VC 터보가 보여주는 성능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고, 또한 수동 모드에서 8단으로 이 기어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주행할 때의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들어있는 기능, 눈에 보이진 않지만 ANC 기술이 포함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2.5 테크 모델도 이 다양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델과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봐주셔도 되겠고요. 하지만 차를 이렇게 제어하고 있을 때 많이 다른 느낌이 납니다. 엔진 출력, 물론 엔진 출력에서 오는 차이도 크죠. 하지만 차량의 어떤 민감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스티어링 휠을 아주 작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예민하게 움직여줍니다. 2.5L 모델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 2L 모델에서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크게 와닿죠. 때문에 어떤 그 센터 영역에 있을 때 이게 너무 유격 없이 민감하다 보니까 조금은 오해를 하실 분들이 생기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령 내 차 나는 분명히 직진을 하는 것 같은데 차가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얼라이먼트가 틀어졌다기보다는 이 센터에서 영역에 너무 민감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미세한 움직임에 따라서 차가 움직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불편함이 될 수 있지만 이 차의 어떤 그 컨셉, 특히나 이 닛산이 이번 알티마에서 어떤 그 스포츠 세단이라는 점을 상당히 내세우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런 본질을 알고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날카로움이 오히려 상당한 만족감을 높여주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타고서 거의 스포츠카 수준의 어떤 이런 민감함 상당히 놀랐는데요. 타이어가 보여주는, 타이어 자체가 만들어내는 그런 핸들링 퍼포먼스도 좋지만, 이 정도라고 하면 이 영역에서 거의 탑이라고 불리는 혼다 어코드 2L 터보도 물고 갈 정도의 능력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2L 터보 모델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조금 전에 보셨던 2.5L 모델의 것이 왼쪽, 그리고 현재 2.0 VC 터보의 것이 오른쪽에 있는데 분명히 차이가 나죠. 자, 그렇다면 이 6.9초대의 성능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되는가? 그렇다면 이제 다른 차들의 결과와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말리부가 그래도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이제 말리부는 가장 이제 좋은 기록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한 7초 언저리 이제 머무는 그런 성능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어코드 역시도 최단거리, 지금 이 알티마 역시도 평균적으로는 사실 이제 7초 초반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정도라면 각 차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테스트를 했을 때 어느 것이 조금 더 빠르고 느리고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네요. 다만 현재 이 알티마 RPM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그 2.5L 모델의 경우는 이제 레드존이 6,500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6,000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그 실제 가용 범위가 조금 작다 보니까 어떤 그 변속도 한 5,800에서 한 5,900 사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때문에 어떤 그 기업의 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네, 이 닛산 쪽에서 향후 이 알티마의 어떤 그 엔진 회전 범위를 그래도 한 6,500까지 넓혀주면 어떤 그 성능을 지향할 때 만족감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어쨌든 그 스티어링 휠 뭐 여러 가지가 변했는데 스티어링 휠이 가벼워졌다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의 닛산 차들을 이제 운전하다 보면 저속에서 유턴을 할 때 상당히 많은 힘을 요구했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죠. 듀얼 피니언을 통해서 이제 구현되는 그런 EPS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역시 구조적인 그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갖는 그런 어떤 편의성과 만족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점이 생겼습니다. 다만 이제 저속이라기보다는 이제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잠깐 해볼까요?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때 마치 스티어링 휠은 움직였는데 바퀴가 약간 늦게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뭔가에 이렇게 부드럽게 탁탁 걸리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것은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만 느껴지고 차가 달리는 환경에서는 뭐 특유의 어떤 그런 이질감이나 그런 불만족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징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알티마인데요. 어떤 뭐 시기적인 조건에 있어서 현재 이 알티마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품성 하나로 놓고 본다면 일본계 3사 중에 그래도 늦게 나온 만큼 늦게 나온 값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뭐 가격으로 보더라도 경쟁사보다는 조금 더 낮춰가고자 하는 것이 닛산인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사들도 좀 본을 받아주면 좋겠네요. 어쨌든 소비자분들께, 특히나 대중 브랜드를 택하는 소비자분들께 중요한 것은 가격이니까요. 다만 현재 모델에서 어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과거에는 정말 이 닛산이 어떤 그 패널,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해서는 정말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였죠. 반면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개선이 되긴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어설픈 내비게이션 달려 있으면 안 쓰는 것이 낫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그런 제품이 장착된다면 만족감이 높아지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공식 주행 연비를 놓고 봤을 때 2.5L 모델과 2.0 VC 터보 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현재 이 2리터 터보 모델이 대략 이제 15에서 16km 정도를 1리터로 갈 수 있었고 2.5리터 모델의 경우는 그보다 2.5에서 대략 이제 최대 3km 정도를 더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시내 주행을 할 때는 대략적으로 두 모델 모두 이제 9km대를 보여주니까 그 부분에서의 편차는 그리 크지 않았고요. 참고로 마구마구 밟고 있는 환경에서 당연히 2.0 터보 모델이 조금 더 많이 먹긴 합니다. 하지만 달린 부분에 대한 그런 어쩔 수 없는 지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정수성을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두 모델 정숙성 부분에서는 그래도 타이어 사이즈가 작은 2.5L 모델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만난 닛산 알티마. 뭐 닛산이 어떤 신차를 내놓을 때 조금은 이 운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어쨌든 이 상품 자체의 가치로 놓고 본다면 본질적 가치만큼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2리터 터보 사양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쟁쟁한 그런 경쟁차들과 함께 어떤 정말 한판 대결을 한번 시켜보고 싶네요. 어쨌든 6세대 알티마, 다른 경쟁 모델 대비 조금 늦게 데뷔를 했지만 그 늦어진 시간만큼의 보상만큼은 충분히 해놓은 만큼 직접 소비자분들께도 충분한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트가 너무 이렇게 넓게 되어 있다 보니까 체격이 아주 큰 분들도 편하게 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긴 한 반면 이렇게 몸이 살짝 논다는 점, 물론 이 차가 대중을 지향하는 그런 세단이긴 하지만 어떤 그 홀드 능력 정도만 조금 높여줄 수 있다면 전체적인 그 만족감이 한층 더 살아날 것 같네요. 오늘은 6세대 알티마를 만나봤습니다.